you fall from my window, take a back trip to the ground. Ooh, baby, my pleasure, see your pressure just before you break a bone.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제 앞에는 EOS R5 그리고 전설의 DSLR 5D 마크 4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미러리스의 선택지는 많이 없었어요. DSLR 안에서 크롭이냐 풀프레임이냐 요 기준을 나눴던 건데, 지금 2021, 2022, 2023년에 보면 보통 나와서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 그리고 상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미러리스가 자리 잡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논의 DSLR을 사용을 하고 있는 유저분들이 EOS R 시스템 미러리스로 넘어가면 조금 더 괜찮은 이유, DSLR보다 미러리스에서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기획을 할 때 DSLR은 좋지 않다, DSLR은 이제 쓰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기획을 한 거는 아닙니다. 단지 DSLR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EOS R 시스템을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부분들 그리고 성능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영상 끝에는 캐논 유저들을 위한 DSLR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정말 큰 이벤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캐논 DSLR 유저분들이 미러리스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당연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미러리스에 모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렌즈, 바디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미러리스고요. 원래는 캐논의 미러리스도 그렇게 빵빵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미러리스 크롭 바디도 나오고 미러리스 크롭 렌즈도 나오게 되면서 이런 빅 이벤트를 가진다는 건 이제는 DSLR에 대해서 뭔가 신제품이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진과 영상 생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렌즈 바디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장비들도 미러리스에 맞춰서 나오는 추세이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에 따라가면 추후에 또 캐논에서는 매력 있는 렌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는 뭐 1020이나 피시아이 렌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DSLR에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어댑터가 들어가면서 크기나 부피 면에서 좀 커질 수 있고 그냥 바로바로 마운트 할 수 있는, 요즘에는 누가 뭐래도 미러리스의 추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에 최신 기술들이 미러리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카메라를 시작을 했을 때 캐논 DSLR로 시작을 했습니다. 650D, 그 다음 뭐 800D나 77D나 첫 풀프레임이었던 5막3, 그리고 5막3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막4까지 넘어가면서 사용을 했었고, 그 당시에 최신 바디였습니다. 5막4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 불문하고 동영상 스펙도 굉장히 좋았고 사진의 스펙이나 뭔가 안정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좋았어요. DSLR 판매량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지만 미러리스가 나오면서 뭐 조작성도 물론이고 기술들이 너무나도 좋아져 버렸습니다.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DSLR에 뭔가 고질병 같은 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DSLR은 센서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거울을 반사를 해가지고 뷰파인더로 보고 촬영을 하고 나면
하면 그 결과물이 나오는 시스템이죠. 미러리스는 미러리스 말 그대로 거울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야 또 좋은 미러리스는 또 더욱 크고 무거운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크기나 부피 면에서 거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컴팩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니 해도 좀 컴팩트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러리스는 전자 신호를 받아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LCD로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편의성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캐논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미러리스에서 뭐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 시 MF를 사용을 할 때 화살표가 쭉 가리켜주면서 초점이 맞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사진, 영상 촬영을 할 때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기술이거든요. 초점은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미러리스다 보니까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해야 되는 환경이나 연속 사진 이런 성능 부분에서도 여기에 있는 미러리스가 DSLR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게 사진과 영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더 어려워야지, 뭔가 더 무거워야지, 뭔가 좀 더 있어 보여야지 좀 전문가틱한 그런 느낌을 줬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컴팩트한지 얼마나 사용성이 편한지 그런 것들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AF입니다. 기존의 DSLR 할 때도 캐논이 초점을 못 잡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초점 부분에서도 선방을 하는 브랜드였지만 미러리스가 나오면서 특히나 DSLR이랑 비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사람, 동물, 자동차 모든 부분을 인식하고 팔로우를 하면서 AFC로 갔을 때도 놓치는 것들 없이 연사가 들어가면서도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SLR에서 추적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것들이 왔다리 가면서 뭔가 형체가 있을 때 잡아주는 형태였지만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카메라도 알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캐논의 미러리스의 AF가 좋다는 것은 특정 바디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RF 시스템의 미러리스는 AF가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 재밌어서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죠. 근데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 내가 애완묘를 기르면서 얘들을 조금 예쁘게 찍어주겠다, 성장 일기를 조금 찍고 싶다 해서 카메라 입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애초부터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나 조작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오래 사용을 하면 잘 만지시겠지만 아이들이나 동물을 촬영할 때 이 AF 시스템의 빛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내가 심도 표현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구도만 생각을 하면 AF 부분에서는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초점이 흔들리는 그런 결과물을 얻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RF 미러리스에 입문을 하셔도 전체적인 조작성이나 AF 부분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캐논 RF 시스템의 특장점들, 굳이 미러리스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카메라에 입문할 때 EOS R 시스템으로 오면 조금 더 쾌적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F 렌즈가 너무 좋습니다. DSLR 렌즈인 EF 마운트, EFS의 렌즈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라인업이 제대로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EF 마운트에 비해서 색소차나 비네팅이나 선예도나 AF나 이런 기능들이 정말 대폭 상승하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존의 DSLR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이 풍경을 찍을 때도 조금이나마 더 선명하게 그리고 잡다리한 색소차나 그런 비네팅들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고요. 제가 캐논 관련 RF 렌즈를 말을 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관광 렌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1635 이런 것만 나올 줄 알았지만 1435, 1535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나오게 됐고요. 이번에 또 굉장히 매력 있는 렌즈가 나왔죠. 1020 렌즈도 나오게 되었고, 또 다른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5.2mm의 피쉬아이 렌즈, 이게 180도 촬영이 가능한 렌즈들도 출시를 했고, 제가 또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선예도나 광학 성능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내가 재미난 촬영을 할 수 있는 렌즈 라인업도 빵빵했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캐논에서 올인원 렌즈는 2870 f2.0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크고 무겁긴 한데 성능 부분에서는 또 끝판왕을 달리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리뷰를 했었던, 또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었던 100, 300mm의 망원 렌즈도 나오면서 뭔가 광학의 끝판왕이다, 이런 것들을 RF 시스템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캐논의 미러리스 R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이런 재미난 렌즈들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캐논 R 시스템의 또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해야 될 두 번째는 동영상이죠. 이거는 말해 뭐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취미로 사진만 찍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캐논의 DSLR 사용을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무조건 미러리스로 넘어가세요 라고 강요를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편의 기능이나 광학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쾌적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동영상을 찍는다, 근데 캐논의 DSLR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이유 불문 무조건 미러리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DSLR OD-Mark4가 나오면서 4096-2160의 4K까지 촬영이 가능한 영상 스펙에서는 다른 브랜드 따지고도 DSLR에서는 굉장히 괴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불편한 부분들도 많죠. 용량 부분들도 그렇고, 영상이 나눠서 또 저장이 되는, 그리고 또 크롭이 되기도 하고 롤링 셔터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러리스로 넘어오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압축을 해서 모든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사진의 로우랑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JPG보다 사진의 로우가 보정 관용도가 높아요. 미러리스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C로그가 내장이 되어 있고, 영상의 부분에서도 AF, 그리고 R5 같은 경우에는 또 8K까지 촬영이 됩니다. 내장 로우 비디오도 촬영을 할 수 있는 등의 영상 부분에서는 해상도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또 타 브랜드랑 생각을 했을 때도 동영상 스펙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큰 특징 두 가지를 RF 렌즈 그리고 캐논 EOS R 시스템의 동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캐논 하면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색감 부분인데요. 저는 사진의 로우 촬영이라고 한다면 색감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JPG 사진에서 캐논의 색감이 좀 진득하고 특히 피부 표현들이 DSLR부터 좋았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에서의 로우, 영상에서의 로그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색감을 타요. 카메라가 있으면 물론 풍경이나 물건을 찍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는 인물 촬영이 기본 전제가 된단 말이죠. 거기서 럼만 넣었을 때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도 충분히 좋다라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 2013년 10월 31일 기준 캐논 홈페이지에 DSLR을 정품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 중에서 EOS R 시스템의 구매 이력이 없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해당이 되는 분들이 EOS R 시스템의 카메라를 구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이벤트가 아니라도 카메라를 사게 되면 정품 등록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품 등록 이벤트를 하고 중복으로 이벤트가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사은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겟할 수 있고요. 카메라 등급에 따라서 사은품은 조금 달라지니까 제가 영상 설명란 밑에 링크를 달아둘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이 카메라는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이 카메라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캐논 매장 23곳을 방문을 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DSLR을 판매를 하면서 EOS R 시스템을 구매를 하는데 추가적인 할인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이벤트이니까 나는 보상 판매로 하고 싶네, 아니면 나는 그냥 구매를 하면서 사은품 부분에서 혜택을 보고 싶네 하시는 분들은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DSLR 유저분들이 또 RF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좋은 이유,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RF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오게 됐고요. RF 시스템으로 기변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또 지금 시점에 큰 이벤트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EOS R 시스템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기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도 DSLR을 보내기 전에 내일 마지막으로 또 DSLR을 좀 사용을 하고 미러리스도 같이 가지고 가서 또 사진 영상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 매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캐논 사용자 분이셨는데 OD 마크 4를 6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이제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미러리스로 넘어오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적응이 잘 안 된다. 왜냐면 거의 카메라 평생을 DSLR만 만져오다가 미러리스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AF나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이 너무 편하더라 해가지고 RF 시스템의 렌즈를 사가시면서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영상 보고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